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샘플러스의 김태환 멘토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시장이요 갑자기 급격한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썸머 랠리가 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점심때쯤이었죠. 저희 김태환 멘토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런 기사와 더불어서 그때부터 시장이 더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합의를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다투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점을 수익을 말하다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을 보셨다면요, 이번 이 급락장과 다시 올라오는 냉탕 온탕장에서 분명히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는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썸머 랠리가 살짝 뒤로 늦춰진 것뿐이지 결국은 썸머 랠리가 오기는 옵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시점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는 만큼 그 점 꼭 좀 참고하셨다면 지금 오히려 시장을 즐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측면에서 보면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의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에서 굉장히 코스닥 모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2%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과 좀 맞물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닝 시즌에서도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 쪽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 모두 상승으로 강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일단 121억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은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적인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도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5.5%를 시작해서 정권, 여기다 건설, 금융, 섬유, 어복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통신 업종만이 그나마 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종이 목재 업종 자체가 7.1%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타 금융이나 또 건설, 화학, 인터넷 이와 같은 통신 서비스 업종들까지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방송 서비스 업종만이 그나마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그리고 CJ E&M 이런 종목들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실적주 위주 모든 종목이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주 중심의 종목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종목적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지수는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코스피가 28.53포인트가 오른 2059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가 넘게 올랐는데
74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적 장세가 명확한 장이고 대세 상승 쪽의 흐름까지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개장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죠. 결과적으로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외에는 특별한 투자처가 없다. 금리 낮고 부동산 환급성 떨어진다는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 여기가 또 단기적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는 나오겠지만 시장을 중장기로 보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즐기고 있을 시점입니다. 왜 나는 이런 시장을 즐기지 못하고 왜 간 떨리는 매매를 하느냐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답은 거의 내가 단기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 정답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 시대의 흐름에 나는 단기 매매한 적은 없는데 시세의 흐름에 맞지 않는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대형 종목을 쥐고 계신 분들 역시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는 결코 그것도 미래 시장에 담고 있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었죠.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오늘 그 현대페인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어요. SM 면세점하고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이고 SM 면세점은 부산 신항만 즉 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현대페인트에 등을 얻고 매출을 올릴 것이고요. 또 SM 면세점은 서울 시내 쪽에서 이 현대페인트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쪽 부분은 기부 주는 거고 그리고 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 쪽은 테이크, 기브앤테이크죠.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고 지금 면세점이 선정된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면세점 선정을 끝내놓고 입점을 그리고 입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개장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페인트가 더욱더 유리한 측면이다. 오늘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현대페인트 같은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금일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페인트가 지금 6.7% 오르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문남에서 계속 여러분들 성장세를 잡아드리는 것은요. 결국은 단기적인 매매 흐름을 잡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 이런 종목은 단기로 보셔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 어설프게 들으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고 여러분들 바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 상담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현 멘토님 문자부터 하나 해주시죠. 네. 문자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779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두월 산업 2,500원에 2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아마 오늘 두월 산업 주가 자체가 최근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죠. 물론 이 종목이 전일 같은 경우 2,89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윗골을 좀 많이 달아주면서 밀렸던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플러스권 출발해서 현재 2,430원 3.6%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5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무래도 전일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추격 매수하셨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대량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 실리면서 지난 주말이죠. 실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가 자체가 만약에 이 종목 자체를 그래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2,350원의 분기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350원이 이탈되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일단은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고 2,350원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측면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가격, 즉 2,500원 매수 가격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해서 나머지 물량은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요. 일단 뭐 특별한 재료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바닥을 기다가 단기간의 급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는 추격 매수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매매 전략 참조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님, MK 트렌드 18,700원에 30%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번호는 좋은데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 특히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적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MK 트렌드 한참 강조드렸던 구간대가 14,0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것이죠. 지금 2만원도 넘어갔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이 회사의 그럼 성장성이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중국에 진출을 했죠. 의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을 했고, 이 회사의 브랜드 중에 바로 NBA죠. 그러니까 NBA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NBA는 미국의 농구 리그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아마 있습니다. 이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NBA의 농구 선수죠. 이 야오밍 선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NBA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MK 트렌드의 어떤 성장세를 계속 가져왔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이런 스포츠 의류 이런 쪽에서 두각을 좀 보이면서 MK 트렌드는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요. 중국 증시와 증시의 급락과 더불어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예. 바로 살고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입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소비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의류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이제 패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이 청소년들이 바로 옷 입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들고 가셔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강하게 살아 돌아와야 이 종목 역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렇다고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이게 올라오더라도 또 저번, 이제 전고점 영역대죠. 바로 2만원 이 윗부근입니다. 이 윗부근에서는 또다시 밀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더라도 2만원대 부근에서는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밀리더라도 들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따라 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따라 붙었는데 거기서 확 빠져주니까 아이고 조정 들어왔다고 좀 샀는데 확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본전만 와도 팔아요. 이럴 거 뭐하러 고점 종목을 잡느냐 이 얘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MK 트렌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걸 다 올라간 시점에서 내 말이 맞지라고 또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저점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따라붙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구간에서 따라붙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추격 매매성 매수는 자제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탄백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요?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47만 2,500원 줬어요. 네, 혹시 비중은요? 30%요. 30%요? 네, 일단 이 종목 수익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네요. 그죠? 네. 예.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났는 게, 최근에 58만 4천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네네. 최근 그 한미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좋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한미사이언스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제 이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미약품 주가 자체가 여기서 단기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어머니께서 매수 가격대가 이제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 선 부분이 바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다시 한번 60일 이동 평균선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익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를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만 원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 실현을 좀 더 해가는 그런 측면은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50만 원 선이 깨어졌을 때는 이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한 15% 정도라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50만 한번 원 깨지면요? 50만 원이 깨어지면 50만 원이 깨어지면 일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50만 원 선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수준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익이 나와 있는 구간, 물론 손절하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나와 있는데도 굳이 이익 실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전략은 나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한미약품의 주가 자체는 여전히 아직도 추세가 깨어져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선의 분기점 설정해 놓고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조금씩 이익 실현가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깨어지게 되면은 50만 원 선이 깨어지면 절반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47만 5천 원 매수 가격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이탈되면 올 매도해서 위에서 좀 때렸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대에 만약에 제가 3월,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께 제가 여유 구간을 두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매도할까요?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54만 5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50만 원까지 기다려보기보다는 좀 더 갖고 가신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만약에 이익을 조금 더 실현하고자 하면 한 10% 정도만 털어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분기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대성창투예요. 대성창투.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410원에 예, 한 20% 됩니다. 20%. 매수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기 이게 다른데 이게 부자로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410원. 예. 이 목표가가 얼마나 차게 될지 몰랐어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 이 구간이 조금, 사실은 이제 바닥권 영역,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성창투 역시 마찬가지고, 창투사죠. 그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투사 개념인데, 지금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걸 요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지난주 화요일.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하고 대성창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 뭐가 통과가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하나 된 게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창투사나 이런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창투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대해서
창투사들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 창투사가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이런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통과가 되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처가 많아질 테고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이런 창투사들은 오히려 더욱더 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 드리고 나서 조정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다시 재상승을 하는 구간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터 같은 경우 오늘도 뭐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잡아 나갔을 때 여기 일봉이에요. 여기가 저점대를 형성한 거 맞거든요. 2,100원대.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대, 즉 박스권 상단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대가 최소 미니멈으로 잡자면 2,800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들고 가셔야 된다니까. 예. 2,800원까지는 일단은 한번 들고 와보셔야 된다니까. 그죠? 이게 한 기한은 얼마나 잡아도 될까요? 그 기한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요거는 내일 들어가고, 저거는 모레 들어가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럼 매일 돈 벌죠? 그걸 못하기, 그게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중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추가로 더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죠. 2,800원까지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림 비엔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림 비엔코요. 예. 이 종목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5,500원이고요. 25,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5%입니다. 혹시 지난주나 이번 주에 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2개월 넘게 됐습니다. 한 4월달 이때 매수하셨나요? 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좀 과감히 매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전에 그 5월달에 23,9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좀 팔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팔지 못했는데 그동안 좀 많이 그래도 한 2달 정도 좀 기다려 주셨는데요. 비중 자체가 일단 뭐 좀 적은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좀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은 이제 건자재주 관련주들이 최근 좀 많이 또 올라오는 측면은 있어요. 정부 정책에서 뭐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는 용적률을 사고 팔 정도로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자재들의 상승을 좀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 흐름 자체가 이번 주에 좀 더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직전 고점 정도 수준 같아요. 단기적으로 24,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이제 이익이 나와 있는 구간이에요. 26,550원이 크게 뭐 이익이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에 좀 갖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만 원 정도 분기점 꼭 설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2만 원 정도가 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이 바로 단기간에 급등을 못해도 한번 눌렸다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요. 예, 그래 좀 아쉽지만 좀 기다려 주셨지만 만약에 오늘 매수 가격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면 내일과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좀 들어올 때 그때 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목표 어느 정도 저분 고점 정도에 네, 지난주 고점이 23,900원인데요. 지난 고점이 5월달 고점입니다. 이 고점 자체를 물론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또 이익 실현가를 좀 설정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바로 좀 올라가기보다는 이번에 오늘 좀 강하게 끝나서 이대로 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3% 정도 이상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정도 고점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좀 갖고 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그리고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외에도 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 관련주 가운데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여타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244님, 에스텍 파마 14,500원에 40% 어찌해야 하나요? 뭐 수익 크게 나셨는데 뭘 어찌해야 합니까? 그죠? 들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죠? 14,500원이면 29,000원이 이제 100% 구간인데 그 100% 이상까지도 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주가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에스텍 파마도 제약과 바이오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텍 파마가 최근에도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엔저하고 상관없이 들어 올렸어요. 사실은 엔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들어 올렸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조정이 크게 들어왔죠. 그런데 이 회사가 바이오적 성격이 더 강하다면 지금은 버려야 될 시기고 바로 반등 시에 버려야 될 시기고 그다음에 이게 제약적 성격이 더 강하다면 이 회사는 들고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에스텍 파마는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바이오적 성격, 즉 임상 3상, 임상 4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한 만큼 이것은 오히려 제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야 될 구간이고요. 이걸 익절가를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빠졌을 때 요거 딱 일봉상에 22평을 터치하고 왔어요. 근데 이 일봉상 22평도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도 터치를 했습니다만 자, 요게 만약에 떨어질 때는 요 일봉의 중심선이 아마 약간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이게 아래 꼴을 달고 반등을 주니까 마치 되었다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고 있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 보니까 되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인데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만큼 여기서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횡보 구간은 32,500원대와 바로 24,000원대의 횡보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바로 한 15,000원 사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되 3만원 이상이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이 역시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죠.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결국 무릎에 샀으니까 어깨에 잘 팔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어깨가 아니라 소폭의 기술적 조정이죠. 아직 떨어지는 어깨가 되려면 둔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둔각을 만든 바도 없고요. 그 떨어지는 어깨라고 지금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절가는 이미 놓치셨고요. 제가 만약 이걸 들고 갔더라면 34,500원대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섣부른 매도보다는 차라리 다시 32,000원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3만원 이상에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스튜디오 안이 너무나 환해졌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한 타협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도 호재가 있었죠. 중국의 지난 6월 수출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 이상 올라서 4,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지수는 1.47% 오른 2,06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선 초반에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나갔습니다. 현재는 2,06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9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87억 원 정도로 100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이고요. 시총 2위로 올라선 한국전력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6% 정도 오릅니다. SK하이닉스가 0.8% 하락, 현대차가 1.2% 오르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화장품주 잘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3% 상승, 삼성생명이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죠. 2.3% 오르면서 747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30선대에서 움직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눌려가고 있습니다. 75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1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620억 원 정도로 모두 코스피 쪽보다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700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5% 상승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3%, 동수와 메디톡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3.8% 상승입니다. 파라다이스가 3% 가깝게 오르고요. 로엔부터 시젠까지 모두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유로존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가장 급격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5.9% 급등이고요. 삼성증권 7%, 그리고 교보증권이 7.4% 급등하면서 증권주들이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호조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주입니다. 현대건설이 2% 상승이고요. 대림산업이 4.4%, 대우건설부터 두산건설까지 모두 3% 이상 상승입니다. 리모델링 건수가 증가하면서 건자재주 마찬가지로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KCC가 9%, 그리고 함정 홈데코가 8.9%고요. LG하우시스, 벽산, 대림 비엔코까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부문에선 두 곳이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은 호텔신라, 현대산업,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까지입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HDC 신라 면세점 진출했죠. 호텔신라가 1.9% 오르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현대산업은 장중 12% 급등한 이후에 4% 하락 전환했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이틀째 상한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52주 신고가 경신했겠죠. 한화그룹주가 함께 올라오고 있어서 한 판에 모아봤는데요. 한화가 2% 상승, 한화케미칼도 6.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탈락한 업종들,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현재 장이 마감됐습니다. 0.6% 하락으로 마감되고요. 신세계가 11% 급락으로 하락, 그리고 SK네트워크스가 9.2% 하락했습니다. 유진기업만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3.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분야에서는 한 곳만 황금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SM면세점이었는데요. 하나투어와 토니모리, 그리고 로만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했었죠. 하나투어가 17% 급등이고요. 토니모리가 1.3% 상승, IHQ의 자회사인 큐브엔터까지 모아봤는데요. 2%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게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4%, 컴투스가 5%, 그리고 게임빌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30포인트가 오른 206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요, 18포인트가 오른 749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역시 지금 썸머랠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꺼지면 반드시 상승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그 강한 종목군들 속에서도 전체 시장이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장에서도 조금 약했던 종목군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히 잡아드렸던 섹터에 대한 내용들, 제약주도 마찬가지죠. 제약주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주는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제약주는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좀 했습니다. 한국약품이라든가 일양약품, 광동제약, 동성제약, 일동제약 모두 좀 급등세가 나왔다는 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제약주 중에 제약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현대페인트가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7.39%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또 한 번 느끼시는 그런 하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마감 상황 짧게나마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에벤 코멘터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오늘 급작스럽게 또 외생 변수가 좀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되면서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단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한 2090포인트 추가 상승 흐름에서 2090포인트 정도 선에 일단 저항을 얼마만큼 강하게 뚫고 안착되느냐 여부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와 더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여부도 우리 이번 주에 꼭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에 비해서는 지수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들의 제약주들의 일부 차별화된 흐름이 꺾어지면서 최근 게임주로 좀 이전이 되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또 면세점 관련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런 실적주 종목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기관 투자자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무드를 탈 만한 그런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종목별 선정을 상당히 중요히 해야 된다. 역시 실적주 위주로의 접근 전략도 꼭 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실적이라는 얘기죠.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이 없으면 지지라는 것이 형성되기 힘들고, 지지가 형성이 안 되면 다시 종목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지를 형성하고 다시 상승, 또 지지를 형성하고 다시 상승해야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명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7-2611번에서 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예, 전화 받으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콜마요. 한국콜마.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원에 30%요. 12만 원에 30%요? 예. 혹시 이 종목을 이번 달에 매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달에 매수하셨나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보다는 좀 높게 떠올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아모레퍼 식비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동반적으로 좀 떠올랐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일단 12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상당히 4만 3천 원대부터 올라왔어요. 그죠? 예. 거의 뭐 3배 이상 또 올랐는데 이 가격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보고자 들어갔던 자체가
일단 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매매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이 종목이 최근 바이오 관련주부터 제약주부터 시작해서 꺾어지지 않았다면 더 갔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못했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그나마 좀 추세가 좀 여기서 과도하게 더 꺾어지지 않고 반등을 좀 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만약에 손실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제약 바이오주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의 흐름에서 또 출렁이는 변동성이 드러난다면 되밀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1만 원대부터 직전에서 몰렸던 분들 또 그나마 수익이 좀 났던 분들 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도 솔직히 강력한 모멘텀 없이는 또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11만 원 선이 돌파가 되면 11만 원 지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켜보시는 전략, 갖고 가시는 전략 세워주시고요. 만약에 갖고 가신다 하더라도 매수가 이상, 매수가 가격 이상이면 이실은 하시고요. 좀 덜 오른 종목들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일은 좀 올라주면 좀 던지를 내일 또 제가 보기에는 올라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그동안 단기적으로 주도적인 섹터에서 좀 빠졌던 종목들이 일제히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선 분기치 꼭 설정하시고 이 가격대 정도 이상에서는 지지가 되지 못하면 일단 약간 손실이 있어도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밑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내일도 출렁거려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마지노선 가격을 정해드리면 92,500원입니다. 이 가격이 만약에 깨어졌는데도 다시 본전 생각나서 기다리시다가 손실을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도 제발 좀 따라 붙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ICD요. ICD. 예. 매수가는요? 6,759원입니다. 6,759원. 예. 분할 매수 좀 하셨네요, 그죠?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억수로 많이 하셨어요. 억수로. 예. 비중 얼마나 담고 계신데요? 비중은 30%, 40% 다 돼갑니다. 하도 비중을. 그렇죠. 억수로 많이 하는 바람에 돼버네요, 그죠? 예, 많이 하는 바람에. 예. 그 왜 억수로 많이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처음에 그 8,000원대인가? 그때 잡아갖고. 예. 이때까지 갖고 오면서 그때는 예, 그때 좋았는데, 뉴스도 좋았고, 좋았는데 그 뒤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ICD는 아직까지 바닥권 영역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요. 예. 자, 이게 지금 일봉이니까 헷갈려요. 그죠? 주봉을 딱 보면 명확해집니다. 주봉을 딱 보면 이거는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 하락을 멈추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죠? 네. 추세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별로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얘들이? 왜 이렇게 계속 월봉을 보면 더 심합니다. 계속 추세상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머니? 실적이 안 좋아서죠. 실적이 안 좋아서. 정답은 실적이 안 좋아서입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변동 상황은 생겨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아몰레이드. 그렇죠. 예. 아몰레이드가 아니고, 아몰레드죠. 예, 예, 아몰레드. AMOLED라고 해서 아몰레드인데. 예. 자, 어머니 지금 핸드폰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액정 화면이? 저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요. 예. 그게 그럼 아이폰이면 IPS 패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근데, 자, 어머니 그 핸드폰을 선택을 하실 때,
네네.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화질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냥 그 이름 보고, 그때는 애플이 굉장히 아이패드하고 같이 이제 구입하느라 했을 때 동영상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호환성. 예, 선생님. 이런 것들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예.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삼성 갤럭시 탭과의 호환성 뭐 예. 이런 것들로 주로 구매를 하게 되고 편리성 이런 것들로 구매를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네. 지금 어머님이 만약에 10만 원을 더 내고 지금 IPS 패널이 아니고 예. AM OLED 패널로 바꿔준다고 하면 10만 원을 더 내시겠습니까? 10만 원을 더 내고 그 패널을 액정을 교체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AM OLED로? 근데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그 에몰레드하고 뭐 이런 그 상황을 제가 잘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어머니. 그게 어머님이 예. 딱 봤을 때 이걸 교체했을 때 예. IPS보다 AMOLED가 월등하게 10만 원을 더 주고도 할 만큼 월등하다. 이러면 하시겠죠, 그죠? 근데 대다수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 일반 사람들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IPS인지 이게 AMOLED인지 구별 못 합니다. 예. 그런데 그 10만 원 안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불량률도 높은 AMOLED를 쓸 필요가 있느냐가 된 거예요. 아직은 OLED로 충분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못 가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OLED 쪽이 훨씬 강합니다. AMOLED 아직도 투자를 조금 늦추고 있어요. 삼성에서, 그죠? 오늘 그 뉴스에 삼성전자에서 그 23억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났던데요. 23억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 회사 예, 시가총액이 어디 얼만데요, 어머니? 23억 이 회사 어머니 시가총액이 얼만데요? 1028억이에요. 23억 계약 체결 갖고는 이걸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28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23억 계약 체결했다는 게 그 23억이 다 수익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매출액 대비 40%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뉴스 그 매출액 대비 40%를 따지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죠. 예, 1028억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그 20억이 매출액 대비 전 매출액 대비 40%다. 이 얘기는 오히려 이 회사의 정말 못난 부분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야, 얼마나 회사가 정말 1,000억짜리 넘는 회사가 얼마나 그거 했으면 그 28억 가지고 전 동기 대비 40%나 매출을 차지한다. 그 20몇 억 겨우 꼴란 20억 갖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시장의 해석이. 선생님, 제가 그 뉴스를 잘못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을 내려면 어머님도 AMOLED를 써보시고 싶고, 그 다음에 불량률이 확 떨어져야 됩니다. AMOLED 패널이요. 그나마 TV 쪽에서는 좀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TV 쪽에서는 대형 패널이다 보니까 불량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 불량률이 떨어져야 되면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자꾸 물을 태우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여기 왜 자꾸 물을 태우십니까? 안 좋은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좋은 종목군들 많은데 차라리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게 8,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 두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 보전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시고 짝사랑을 하신 거예요. 언젠간 지가 올라오겠지. 그 짝사랑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걸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 네, 더 하지 마세요. 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들고 하세요. 들고 하시고 이게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다시금 이게 지금 박스권 영역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곳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금 6,100원대로 보면 되고 박스권 상단 부분을 8,100원대로 보면 됩니다. 그 2,000원 차이를 왔다 갔다 걸릴 종목이에요. 그럼 8,000원까지는 견뎌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저 실제가 안 좋은 거 뻔히 아시면서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약속하시는 네. 거예요?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하나케미칼인데요. 50%를 22,000원, 평균 단가가 22,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본전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매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오늘 한번 했는 지가 오래돼요, 이거, 샀는 지가. 혹시 사신 시점이 언제쯤이신가요? 아이고, 샀는 시점에 한 1년 다 돼가요. 그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평균 단가가 22,000원 됐어요. 네. 일단 만약 오늘 사셨으면은 뭐 제가 좀 야단을 좀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오늘 하나케미칼 주가가 좀 강하게 떴던 이유는 시내 면세점이 이제 하나그룹이 선정이 되면서 지분 가치에 따른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종목 외에도 하나투어라든지 여타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떠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그 정시 와이드 시간을 통해서도 단기간에는 좀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예, 물타기도 예. 좀 하셨고 그죠? 예, 또 예. 지금 이제 50%라고 하셨죠? 예. 예,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신데요.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동안 2년, 3년 정도 갖고 오셨으면은 예. 제가 보기엔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내일도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어요. 예, 저는 갭을 좀, 내일 좀 본전 될라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전이 되시면 예. 비중이 많으시면은 절반 정도는 좀 물량을 줄여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예. 주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세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시장의 흐름이 오늘 미국 시장이나 일단 일부 변동성이 좀 드러나면은 내일도 갭을 메꿔주려고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하로 또 밀립니다.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예. 저는 연말까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게 이제까지 좋겠고. 기다렸는데 뭐 여유가 있지요. 이 종목이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도 제가 롯데케미칼이나 어떤 SK케미칼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예. 저는 화학업종 내에서 상당히 탑픽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을. 아, 그래서 예.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지금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항 라인이거든요. 예. 저항 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중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예. 연말 정도 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35,000원도 내다 보이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연말까지 가지고 가지요. 뭐 저는 이만. 그러니까 연말에 꼭 못 갔다고 또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비중이. 그게 좀 물타기도 자꾸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였는데. 네. 천주였는데 2만 1,000원에. 네. 반은 팔았어요. 네네네. 2만 1,000원에. 그러고 이게 지금 50%가 남아 있어요. 네. 거의 한 종목에 거의 좀 비중을 많이 두시는 편이시네요. 그죠? 예. 일단 뭐 안 좋은 거기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갖고 가시는 게 아니니까 아, 예. 괜찮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비중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반등에 출발해서 플러스고 출발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예. 하루 이틀 내지 2, 3일 정도 좀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강하게 올라갔을 때 매수가 정도 이상에서는 한 20% 정도만 좀 현금화 시켜놓고 예. 다시 한번 좀 밀릴 때 아까 갭을 좀 메꿔줄 때 일봉상으로 갭을 좀 예, 메꿔준다면은 제가 보기엔 한 2만 원 전후 예, 예. 2만 원 가격 전후 오면 또 밑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이익 실현해서 현금화 만들어서 예. 밑으로 밀리면은 조금 더 사시고 해서 조금 길게 끌고 가 보십시오, 어머니. 예. 아, 예.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아유, 예, 뭐, 편안하네요. 그래도 35,000원까지 뭐, 가능하다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예, 좋은 종목이니까 길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길게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또, 김태현, 옆에 계신 김태현 멘토님하고 저희가 창원을 내려갑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이고, 여기에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7451번입니다. 이 참가비하고 문의전화 똑같은데요. 정전 멘토 강연회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안양 상공회의소입니다. 거기 5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서울, 창원 이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말 강연회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잡아가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 김태현 멘토님하고는 또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